쭉 나열을 하셨는데 우리 세 분께서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들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이 동향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듣고 싶고, 이게 이제 뭐 지금 말씀들 하셨지만은 분명한 것은 과거에 김정일에서 김정은 아니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 그 이양을 하는 과정하고 지금은 확실히 다른 상황이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준비된 상황 속에서 이양을 했을 때에는 그 별 문제가 없었으나 그 지금 상황은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변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정은의 신변 이상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북한에서도 10손가락 안에밖에 안 됩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세계 언론에서 나오는 모든 이러한 보도들은 불확실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10손가락 아는데 드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그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재단하는데요. 예를 들면 노이타 통신에서 이 얘기하기를,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북경에서 평양으로 비행기가 떴다는데 의료진을 싣고, 여러분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비행기 안 떴잖아요. 지금 항공편이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려항공이 정기적으로 가는 노선도 중단됐고 모든 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특별기밖에 없어요. 특별기 떴다는 그 증거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육상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23시간 소요됩니다. 지금 급박한 상황에 지금 위중한데 23시간 걸려가지고 의료진 파견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그나마 한미연합사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국가정보원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공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공 목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매일매일 북한에 특이도항이 있는지 전쟁 징후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다 보면서 필요하면은 우리 김영훈 장관이 자처했지만 이 분석관들이 모여서 한미연합 분석관이 모여가지고 특이도항이 나타나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정찰 자산을 다시 띄웁니다. 띄워서 그걸 확인하고, 이러한 그 절차를 갖추어서 이 국내 정보당국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소한도 노동신문에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또 어떤 다른 세력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노동신문에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징후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중퇴설, 위증설이라든지 사망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지금. 예.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 들은 이제 쭉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게 한 7가지 정도 돼요. 이제 이 부분은 평상시 하지 않던 그 이제 그 나타난 상황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은 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정보가 없으니까 뭐 말씀만 하실 수 없다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윤상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특이 동향에서 그 4개 정도는 의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북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의미성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3가닥, 4가닥만 가지고는 전체 그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문제입니다. 일부 탈북자 인권단체에서 드론을 띄워서 평양 쪽에 살포했다고 하는데 그 드론이 평양까지 갔는지도 의문이고, 만약 평양을 뚫었다 한다면 북한에서 반응이 없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거는 저도 뭐 중요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예. 일단 태양대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네,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하게 지금 뭐 예.
전 세계 언론들이 여기 이제 오보든 어쨌든 간에 계속 축성 보도가 일어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출되지 않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상황은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왜 안 나타났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깜짝 쇼를 하려고 그런다. 지금 상황이 북한이 처해 있는 전 세계적 상황 속에서 깜짝 쇼를 할 만큼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김정은의 소위 그 정책 결정 패턴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돌발성, 즉흥성, 또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볼 수가 없어요. 김정은의 정책 결정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김정은이가 건강한데 지금 15일 동안 안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멀쩡한데 서방 세계에서 너를 띄고 있으니까 이 김정은의 심리 상태로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치를 올려놓고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한 폐렴이 지금 북한에 지금 본인들이 인정하지만 참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기가 뭐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반 김정은 세력, 김정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세력을 일거에 파악해서 복군해가지고 등장을 해서 그 중앙당 집중 지도 검열을 벌여가지고 종파 기회주의자들 좀이라도 이 김정은 정부의 회의를 뽑고 있는 세력을 일거에 다 처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서방 언론이 만들어준 겁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자 그다음에 정말 서방 언론 말대로 김정은이가 매우 유중한 상태라면은 지금 유중한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최소한도 우리 체크리스트에 갑자기 유무선 전파량이 증가한다든지 이 군의 배치가 전방에 배치되고 강화된다든지 병력이 되게 있다든지 이러한 징후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한 징후들은 바로 우리 정보기관이 과학정보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안 나타나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존중하는 것이고. 예. 아까 우리 이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고 과거에 김정일 때도 김일성 때도 그런 특히 동향이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서방 언론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럼 처음서부터 이러한 상황을 의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은 의도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서방 세계에서 문제를 시켜줘서 나타나지 않은 건 잘 설명이 안 돼요. 예, 태양절이 안 나타나는 것도요. 그 2012년부터 19년까지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제 꼭 김일성, 김정일 생일하고 김정일, 김일성 생일날하고 사망날하고 그다음에 1월 1일 날 신년에 그 두 번 정도 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 김정은이가 두 번 정도 안 나타났죠. 예, 태양절은 저는 참석했습니다. 예, 8회 저는 참석했어요. 다른 상황하고 예. 태양절을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태양절은 아주 다른 의미가 갖고 다른 의미인 것 계속 그 김일성을 따라서 하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태양절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제 뭐 김정일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뭐 그런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잘 이해가 동의하는데 지금 북한에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평양에 지금 김정은이가 최고 전회관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원산으로 간 거 아닙니까? 4월 12일 날 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방문한 그렇게도 우리가 출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 예. 그 정 의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요. 김정은이의 어떤 그 특이 동향이 있다 없다 이 문제는요.
북한의 어떤 특수성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특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추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정확한 실체라기보다 어떤 추정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특이 동향이 있다 없다 이런 어떤 것들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한 의미를 저는 두 가지를 두고 싶어요. 하나는 어떤 있다 없다 특이 동향이 있다 없다 김정은이가 유고됐다 안 됐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돌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 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소한 지금 김정은이가 유고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건강 이상설이 있다는 것만큼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 이상설에 비추어 봤을 때 김정은이가 오래 가진 못할 것이다. 살아있더라도 그런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중단기적인 그런 대안의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신 게 있어서 정 의원님께서 과거에 준비된 상황에서의 권력 승계와 현재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변고가 나서 권력 승계할 때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근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력 승계는 과거처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않은 권력 승계의 가능성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두혈통이 승계는 받았는데 과거 김정은이나 김정일처럼 확고하게 지지를 정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고 또 하나는 비백두혈통에서 이제 정권을 탈취할 가능성. 근데 결국은 두 가지 다 경우에 북한 내부 정세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불안정하고 내부의 그 결속과 체제 를 견고히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남 도발을 한다든가 어떤 대남 정책 등 그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북한이 여러 차례 김일성 시대부터 많은 대남 도발을 했지만 그 대부분은 북한의 내부 체제가 아주 견고하게 정착이 되고 또한 아주 자신만만할 때 주로 그런 도발들이 있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제 권력 승계 같은 자기 내부의 위태로운 상황에선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북한이 어떤 내부적인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대남 군사도발할 가능성도 완전히 제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대단히 적을 것 같고 오히려 북한의 국내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불안정은 군사적인 대남 도발을 자제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북한의 생존이나 또 권력자로서의 자기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내부적인 또 국민적인 거기 국민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개혁 개방을 조심스럽게 더 적극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든 북한의 권력 승계가 안정적이지 않고 위태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한국으로서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